네, 하루의 중심입니다. 뉴스의 강을 건네주는 시사 뱃사공. 4가지 이슈만 잘 딛고 건너면 하루의 뉴스를 건너갈 수 있습니다. 시사 뱃사공 이우영 아나운서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우영입니다. 네, 오늘은 뱃사공 액션은 안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가 땀 흘려 일하는 분들을 위해 땀 흘려 질문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더니 주변에서는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 네. 땀 흘린다는 말을 하니까 더 더워지는 것 같다. 그럼 땀을 네. 식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땀을 식혀드리는 질문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오늘도 땀을 식혀드리는 그러나 알짜 뉴스들 전해주시죠. 먼저 지방선거 얘기인데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가 아침까지 새벽까지 정말 결과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에는 총 6명의 후보가 선거에 나왔는데요. 네. 더불어민주당의 김동연, 국민의힘 김은혜, 그리고 정의당 황순식, 기본소득당 서태성, 진보당 송영주, 그리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가 참가했습니다. 자, 출구조사는 투표를 실제로 한 분들을 모집단 대비 표집을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태껏 틀린 적이 없는데 경기도지사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앞서는 모양새로 나왔거든요. 결과는 바뀌었습니다만. 네, KBS, MBC, SBS 지상파 3사가 어제 오후 7시 30분에 보도한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김은혜 후보가 49.4%로 0.6%포인트 차로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고요. 또 JTBC가 실시한 출구조사에서는 김은혜 후보가 49.6%로 1.1%포인트 차로 우세를 보였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한 5시까지만 해도 이 우세가 그래도 굳나라는 관측이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새벽 0시 43분쯤부터 이제 김은혜 후보의 득표율이 40%대로 떨어졌는데요. 네. 개표율 41.55% 상황에서 김은혜 후보의 득표율이 49.94%, 김동연 후보 47.99%를 기록했습니다. 이게 오전 4시 50분부터 이제 조금씩 그렇죠. 접전이 시작되는데요. 2만 표에서 3만여 표를 유지하던 두 후보 간의 표차가 단숨에 10,000표대로 줄어들었고 네. 오전 5시 넘어선 6,000표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보니까 이게 사전 투표하면서 김동연 후보의 표가 쏟아졌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네. 결국에 오전 5시 32분 김동연 후보가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네, 수백 표 차이로 역전되면서 이제 쭉 벌려서 8,000표 차이. 그래도 0.06% 정도다라고 하는데 어떤 게 약간 데자뷰처럼 떠올랐나 하면요. 지난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계속 앞서가다가 어느 포인트에서 역전되면서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좀 비슷해 보이기도 하고요. 자, 김동연 후보가 결국은 개인의 승리는 아니다. 변화를 바라보는 도민 또 국민들의 간절한 열망이다. 이렇게 또 평가를 했네요. 네, 그렇게 당선 인사를 했고요. 네. 반면 김은혜 후보는 오전 6시 45분 이 국민의힘 경기도당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를 못했다. 패배를 인정하고 승복 선언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김동연 후보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고요. 그리고 앞서서 목소리가 나왔지만 네. 저는 졌지만 여러분은 지지 않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승리에 대한 언급을 한 것 같고요. 또 이 투표 전 직전에 터진 재산 축소 신고 문제 등등도 아쉬운 부분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지방선거 판세를 두 번째 소식으로 한번 짚어보죠. 국민의힘의 승리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여파가 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번 8회 지방선거 투표율은 일단 50.9% 앞서서 오프닝에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대선 연장전으로 불렸습니다. 네. 5년 만에 정권 교체로 여당이 된 국민의힘의 압승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17곳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가운데 12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민주당은 앞서 첫 번째 뉴스로 소개해드렸던 경기 외에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이렇게 5곳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사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4대 3으로 압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불과 4년 만에 지방 권력이 전면 교체된 거고요. 원래 보니까 지방선거 여당의 무덤이란 말이 있던데 네. 이 공식이 지난 지방선거부터 작동하지 않아서 이번 지방선거와 지난 지방선거는 여당의 잔치가 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정권 출범에 대한 기대감도 있을 것이고요. 또 지금 현재 민주당 야당의 상황이 지방선거 유리하지 않은 여러 악재들도 있었죠. 아무래도 윤석열 정부의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은 조금 힘을 받겠다라고 할 것 같고요. 또 민주당에 대한 민심의 회초리는 날카로워질 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네, 사실 민주당은 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박완주 의원 성비위 의혹 이런 사건이 터졌고 그렇죠. 또 선거 막판에 윤호중 박지원 공동선대위원장의 내부 갈등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고전을 했었는데요. 네. 조금 전이었죠. 오전에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6일 지방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습니다. 네. 오늘 오전 비공개 비대위 회의를 연 뒤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자, 이후로도 사실은 지금 민주당은 굉장히 뭐 여러 의원들 또 이낙연 경선에서 같이 뛰었던 이낙연 이런 분들까지도 지금 계속 민주당에 대한 비판과 원인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 오늘 논평 낸 게 있을까요? 네, 윤 대통령은 강인선 대변인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더 잘 챙기란 국민의 뜻으로 받아들인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 성숙한 시민 의식에 따라 지방선거가 잘 마무리돼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뉴스로서 경기도는 다뤘습니다만 사실 서울시장 선거도 관심은 높았는데 뭐 예측대로 오세훈 시장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오 시장이 결국 송영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를 꺾고 승리를 했는데요. 네. 지난 재보선에서도 이제 민주당 박영선 후보를 10%포인트 차로 그렇죠. 이렇게 따돌리면서 재기에 성공했고 이번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를 따돌리면서 4선의 서울시장이 됐습니다. 네. 자, 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만 이제 이재명 안철수 두 분의 승리도 사실은 무난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또 이재명 이제 의원이 됐죠. 네. 승리는 또 그렇게 시원하진 않았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의 경우 인천 계양구을에서 55.24%로 당선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좀 민생 뉴스 관련된 얘기 전해드리겠죠. 손실보전금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저희가 저번 주에도 전해드렸었는데요. 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전금 신청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 30일에서 31일 그러니까 월화죠. 네. 이때 신속 지급 대상 348만 개사 중 323만 곳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네. 이 첫 이틀 동안은 이제 누리집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서 홀짝제를 시행을 했는데요. 네. 이제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분들이 이제 30일 월요일이고요. 네. 그리고 홀수는 31일 해서 총 각각 161만 개사, 162만 개사 이렇게 문자 신청을 받았습니다. 네, 뭐 아닌 부분들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신청하니까 또 바로 나오더라라고 좀 그런 평가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홀짝 구분 없이도 이제 신청 가능하겠죠? 네, 이게 아무래도 어제가 선거 날이다 보니까 휴일이라서 오늘부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사실 어제부터 번호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고요. 네. 오늘부터는 1인이 다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곳이 발송되는 안내 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급 대상자는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날이라면 주말과 공휴일 무관하게 손실보전금 누리집에서 접속을 해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예, 안내 문자 오시는 거 이거 스미싱, 보이스피싱 주의해달라 저희가 지금 여러 차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이 복잡하지는 않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중기부는 신청 일단 완료 후 3, 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서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오후 7시 이전에 신청을 하면 당일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게 보니까 신속 지급 대상자가 있고 확인 지급 대상자가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확인 지급이라는 건 확인 절차를 좀 거친다 이런 말입니다. 네, 별도 추가 서류도 있고요. 네, 공동대표 위임장 등 이런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되고요. 본인 인증 절차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또 이 PC나 스마트폰 익숙하지 않은 분들 어르신들도 네. 그렇고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전국 70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접수 관련 안내를 받으실 수 있다고 합니다. 예, 이게 뭐 역대급 추경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되면서 사실은 좀 숨통을 트이겠다라고 했는데 1, 2차 때 방역 지원금 받았는데 3차 때는 못 받았다 이런 불만도 있다고요? 네, 이게 중기부가 이번 손실보전금 대상 기준을 지난 1, 2차 방역지원금 대상과 달리 적용했기 때문에 나온 일인데요. 네. 이 1, 2차 방역지원금은 작년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 혹은 버팀목자금 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 기지급 업체 등 이런 업체들도 매출 감소를 인정을 하고 지원금을 지급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국세청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소득 감소 여부를 판별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 2차 방역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요.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기준에 맞지 않으면 지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자세히 미리 전화로 상담을 해보시거나 현장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산불 소식도 주말 내에 특보, 속보로 저희가 전달해 드렸었습니다. 울진의 산불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번엔 또 다른 곳도 지금 산불 소식이 들어왔나요? 네, 그제였던 31일에 경남 밀양시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산림청과 소방청이 해가 뜨기 한 오늘 오전 5시를 조금 넘겨서부터 헬기를 무려 53대를 투입해서 주불 진화에 들어갔습니다. 네. 오전 6시 기준 추정 피해 면적이 649헥타르였는데 전날 오후 8시 기준보다 100헥타르 이상 확대된 수치라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산림청과 소방청 그리고 경남도가 총 공무원과 군병력 지원을 받아서 무려 2,400여 명을 산불 진화에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산불 면적이 조금 줄어들고 또 진화가 잘 돼야 될 텐데 사실 지금 굉장히 날씨가 도시에 계시는 분들은 와, 이렇게 화창하고 맑고 정말 쾌적하다라고 하겠지만 이게 산불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건조하고 불이 꺼지기 어려운 환경이고 지금 비도 안 와서 굉장히 걱정입니다. 소방청도 지금 대응 단계 많이 격상시켜서 대응하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소방청은 지난달 31일 발령한 전국 소방동원령 1호를 오늘 오전 9시 반부터 2호로 격상시켰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긴급 상황 발생 시 부족한 소방력을 타 지원에서 지원하는 걸 말합니다. 예. 자, 이 건조한 날씨 때문에 산불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화재도 많습니다. 주의하셔야 될 텐데 다른 화재 소식도 있을까요? 네, 산불 소식이 무려 다른 지역에서도 2차례 있었는데요. 경북 봉화군에서 어제 오후에 야산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또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일대에서 불이 났었습니다. 다행히 모두 어제 진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불은 사실 제가 어제 새벽 출근해서 당직 근무를 섰는데요. 퇴근하면서 봤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하늘도 맑고 날씨도 좋은데 검은 연기가 올라오니까 굉장히 걱정도 되고 마음도 아팠더라고요.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절대로 불씨 관련된 거 조심하시고요. 작은 불씨라도 혹시 주변에 차량을 운행하시거나 다니시다가 보시면 즉각 신고해서 큰 불로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사배사공의 준비한 뉴스가 다 끝났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한 가지 뉴스를 고르신다면? 아무래도 이제 지방선거 이야기를 골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1번과 2번 모두 해서. 네, 맞습니다.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있고 실망을 하셨던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선택이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선거의 주인공 정치인이 아니라 그 정치인을 뽑은 유권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도 계속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돈만 달면 어디든 우리를 뉴스의 세계로 데려가 줄 수 있는 힘천과 바람만 있으면 어디든 뉴스의 세계로 데려가 주는 시사배사공 이우영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